62세에 유방암 진단받고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66세이고요. 시골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준 지난 7년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60세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36년간 해온 교직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7년 전 2018년 봄이었어요. 저는 서울 방배동에서 수학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일상이었죠. 36년 동안 한 번도 쉰 적 없이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주말에도 보충 수업하고 방학 때도 특강하고. 그런데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왼쪽 가슴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몸이 변하나 보다 했어요. 사실 50대 후반부터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거겠지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멍울이 그대로 있고 크기가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가까운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만져보시더니 일단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라고 하시는데 그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유방암입니다. 이기 정도로 보이고요.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하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귀에서는 웅웅 소리가 나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 어려운 말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었어요. 완전히 멘털이 나가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쥐가 고양이한테 고생했다고 하는 격이었달까요? 집에 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유방암이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꽉 안아줬고 큰딸은 울면서 엄마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어요. 막내 아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더니 나중에 혼자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가족들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구나 싶어서. 가족들은 당장 큰 병원에 가자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보자고 했는데 저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만큼 성실하게 산 사람도 드물 텐데. 혹시 잘못 검사한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암이라는 단어. 우리 사회에서 암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 편견에 가득한지 아시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으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암에 걸렸을까? 말로는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오죽하면 암에 걸려 죽어라라는 말이 욕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7년이 지난 지금도 동네 친구들이나 과거 동료들에게 제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공부방 학부모들에게도 몸이 좀 안 좋아서 잠시 쉬어야겠다 고만 했고요.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게 싫었거든요. 어떤 날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암 환자 같아 보이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무섭고 외로웠어요. 처음에는 한의원을 다녔어요. 한의사 선생님이 약초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수술이 무서웠어요. 가슴을 잘라낸다는 게 여자로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6개월 동안 한약을 먹으면서 버텼는데 멍울이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매일같이 빨리 수술하자고 큰 병원에 가자고 했고요. 특히 큰딸이 울면서 엄마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1년 만에 서울 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수술 전날 밤에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내일 눈을 뜨면 내 몸이 달라져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꽉 잡고 괜찮다, 함께 이겨내자고 했어요.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수술은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부분절 제술이어서 가슴 전체를 잘라내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항암 치료를 6개월 동안 받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 항암 주사를 맞고 집에 와서는 괜찮았는데 사흘째부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온몸이 아프고 속이 메스꺼리고 입안이 헐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먹어야 몸에 힘이 생긴다고 하니까 정말 고역이었죠. 가장 힘든 건 탈모였어요. 샤워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손에 뭉텅뭉텅 빠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베개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결국 모자를 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발도 써봤는데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워서 차라리 예쁜 모자나 스카프를 두르는 게 나았어요.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정말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모습에 놀랐고 외출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요. 공부방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잠시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겠다고 말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36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르쳤는데 어떤 아이는 선생님 언제 다시 와요? 라고 물어보는데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치료가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화장실 가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했는데 치료받으면서 설사와 변비를 번갈아 겪으니까 정말 기본적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그 평범한 일상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더라고요. 항암 치료가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예전 같은 체력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점점 버겁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서서 수업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1시간만 서 있어도 다리가 아팠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더니 하늘이 휴가를 주나 보다. 좀 쉬었다가 하늘로 가라는 뜻인가 보다.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마침 보험금도 나왔고 시골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집과 땅이 있었거든요. 서울집 전세보증금까지 합치면 시골에서 조용히 지낼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2018년 11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학부모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선생님 건강해지시면 다시 돌아오세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하고 있었어요. 12월에 서울 집을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어요. 30년 넘게 살던 서울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시골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많았어요. 벽지도 다시 바르고 화장실도 새로 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일들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웠어요. 서울에서는 항상 시간에 쫓겨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 속도대로 천천히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시골 출신이지만 아버지는 도자기를 만드셨고 어머니는 그걸 파셨어서 농사는 처음이었어요. 집 주변에 작은 밭이 있었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더라고요. 이웃 할머니가 와서 이 밭 그냥 놀릴 거냐? 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농사는 처음이라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뭐가 어려우냐, 나도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미 쥐는 것도 어색하고 씨앗을 심는 간격도 몰랐어요. 하지만 어설픈 호미질조차 신기하고 재미있었죠. 손에 물집이 생기고 허리가 아파도 뭔가 보람이 있었어요. 첫 해 봄에 상추랑 깻잎, 고추를 심었어요. 이웃 할머니가 초보니까 쉬운 거부터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추는 벌레가 다 먹어버리고 고추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었어요. 깻잎만 겨우 제대로 자랐죠. 처음에는 실망이 컸어요. 역시 나는 농사 체질이 아닌가 보다 했거든요. 하지만 이웃 할머니가 첫 해에 잘 되면 재미없다고 웃으시면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힘이 났어요.
그리고 가을에 늦게나마 심은 무와 배추는 의외로 잘 자라서 김장까지 해서 이웃들과 나눠 먹었어요. 처음 제 손으로 기른 배추로 만든 김치를 먹을 때의 그 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4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계절마다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봄에는 씨앗을 심고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특히 늦가을에 심은 양파잎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에 다시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생명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여름에는 하지가 오면 맨발로 감자를 캐요.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흙의 촉감을 느끼며 밥 먹는 것도 잊고 해가 질 때까지 몰입할 수 있어요. 이런 행복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이 있죠. 특히 토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물이에요. 잎이 크고 넓어서 청개구리들이 물 마시고 놀기 좋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힘이 솟더라고요. 겨울에는 농사일은 없지만 따뜻한 방에서 내년 농사 계획을 세우고 씨앗 카탈로그를 보면서 뭘 심을지 고민하는 재미가 있어요. 시골에 내려와서 가장 좋은 건 이웃들과의 인연이에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외지인 취급을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마을 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농사 모르는 저를 보고 이웃 할머니들이 번갈아가며 가르쳐 주셨고 농사 짓다가 남은 채소들을 나눠주시기도 하고 제가 기른 것들을 받아가시기도 하고 마을에 경조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게 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는데 여기서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 같아요. 특히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암 수술을 받으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서로 병원 갈 때 함께 가고 몸 상태도 챙겨주고 그분이 우리는 암을 이겨낸 전사야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참 힘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서울에서 살 때는 항상 바빴어요. 수업 시간에 쫓겨서 지하철 환승하려고 뛰어다니고 강남 길거리에서 한겨울에도 김밥 한 줄 사 먹으며 허겁지겁 살았죠.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당연했고 여유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골 창문 밖으로 옥수수 잎에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를 넋놓고 들어도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낭만적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제일 먼저 텃밭을 둘러봐요. 어제와 달라진 게 있나, 새로 올라온 싹은 없나. 그런 걸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커피 한 잔 들고 마당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도 좋아요.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좋네, 비가 올 것 같네 하면서 자연을 관찰하는 재미가 있어요. 특히 일몰을 보는 건 매일의 일과 중 하나예요.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면서 하늘이 온갖 색깔로 물드는 모습.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요. 치료를 받은 지 7년이 지났는데 몸은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어요. 체력은 전보다 떨어졌고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피곤해져요. 날씨가 바뀔 때마다 수술 부위가 조금씩 아프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평화로워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는데 지금은 제 속도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할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아요. 우리는 공기가 당연히 있고 마실 물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밥을 맛있게 먹는 것, 화장실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시간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늘 생각했는데 지금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를 생각해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7년을 보내면서 많은 걸 잃었지만 얻은 것도 많아요. 제일 큰 선물은 공감 능력이에요.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분들, 마을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그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명확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별거 아닌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런 거로 화낼 시간에 차라리 꽃 한 송이 더 보는 게 낫겠다 생각해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오늘도 무사히 보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네 번째는 진정한 친구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아플 때 진짜로 곁에 있어준 사람들, 그분들이 진짜 친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요. 아침 6시쯤 자연스럽게 눈을 떠요. 예전에는 알람 소리에 깼는데 지금은 몸이 알아서 깨우더라고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다음 텃밭을 둘러봐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는 농사일을 하거나 집 주변을 정리하거나 책을 읽어요. 예전에는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권씩은 읽으려고 해요. 점심 먹고 나서는 잠깐 낮잠을 잡니다. 오늘 밤에도 하늘의 별은 저를 향해 응원과 격려의 반짝임을 보내줄 거예요. 인생은 서러워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감사하시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시길.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